개념책 24쪽.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계산하는 단원이 쭉 이어질 거예요. 24쪽.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지수 법칙.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뭐 3의 5제곱 이렇게 썼을 때 이 위에 이 조그마한 숫자 얘를 지수라 그러잖아. 그치? 얘를 지수라 그러고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거는 밑이라고 부르죠? 밑, 그치? 그럼 이 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대한 규칙이 이제 지수 법칙인데 3의 5제곱 하면은 소은아 이게 무슨 뜻이야? 3이 5번? 5번 뭐 되어 있어요? 5번 곱해져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치? 제곱이라는 게 거듭해서 곱했다 이런 뜻 거잖아. 그치? 3이 5번 곱해져 있는 걸 3의 5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하면 뭘까요? 그쵸? 3의 6제곱이겠죠. 그쵸? 2번 곱해져 있는 거에다가 4번 곱해져 있는 걸 곱했으니까 총 6번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하면 이거를 원우야 뭐라고 써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3의 8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밑이 똑같을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지수끼리는 덧셈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법칙입니다. 원리는 당연히 숫자로 생각해보면 돼요. 3이 2번 곱해져 있는 거에다가 3이 4번 곱해져 있는 걸 곱하면 총 6번 곱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는 더하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쵸? 요렇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에요. 천천히 알겠어? 자, 그러면 개념 확인에 가서 A 제곱이랑 A 세제곱을 곱했잖아. 그럼 이거는 A의 2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A의 몇 제곱이다? 5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하윤이 1번 얘는 뭘까? 맞아요. x의 9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찬이 두 번째 건 뭘까? 7의 10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은아 세 번째 거를 했을 때 맨 앞에 그냥 a 써 있는 거 있잖아. 요거는 당연히 a의 몇 제곱이라고 생각해 줘야 될까? a의 1제곱이라고 생각해 줘야겠죠? 그럼 1제곱, 2제곱, 3제곱을 곱했지. 그럼 a의 몇 제곱일까? 6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주 4번은 뭘까? A의 5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당연히 문자가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합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A는 A끼리 계산해주고 B는 따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필수 예제 2번. 이거 엄청 많이 틀리는 거야. 자, 이거 엄청 많이 틀려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거는 쉽지? 이거는 뭐예요? 3의 6제곱, 6제곱이죠. 3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잘 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될까 이거? 만약에 원호 더하기 원호 더하기 원호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원호야? 3원호라고 쓸 수 있어. 3원호 3원호 이렇게 쓰잖아. 이 3원호에서 3과 원호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3과 원호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걸까? 곱하기가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우리 이거 알잖아. 똑같은 걸 3번 더하면 3 곱하기 그것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A 더하기 A 하면 소은아 뭐지? 3A지. 여기에도 당연히 3과 A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A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똑같이 생긴 게 3번이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요 친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3 곱하기 요 친구 이렇게 그치? 그럼 그렇게 바꿔 써놓고 보니까 결국은 3의 1제곱이랑 3의 2제곱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자, 여기 일단 3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요런 거 한번 가볼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다. 이런 걸 만났어. 그러면 똑같은 게 몇 번 더해져 있어요? 4번 더해져 있죠. 그죠? 그럼 4번 더해져 있으니까 잘 가요. 4 곱하기 요 친구 하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요 친구. 그러면 4 곱하기 2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4라는 숫자는 또 뭐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꾼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5제곱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일단 몇 곱하기 누구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수법칙으로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럼 뭐 2-1번의 이런 문제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가가지고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 중에 이런 거야. 3의 제곱의 4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운찬아 이건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맞아. 3의 제곱을 4번을 곱해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결국 3의 몇 제곱이랑 같아요? 3의 8제곱이랑 같네. 그치? 아 그러면 지수에다가 지수가 이렇게 겹치기로 포개져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규칙을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M제곱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N제곱 지수의 지수죠. 그죠? 지수의 지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A의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또 하나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보면 A제곱의 세제곱이면 A제곱을 3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2 곱하기 3제곱이 돼가지고 A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소은이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뭘까 소은아? 2의 15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원우야 2번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앞에 게 20제곱이고 뒤에 게 6제곱이니까 합쳐가지고 A의 26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런 게 지수 법칙이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맨 밑에 있는 3-3번 봐봐요. 3-3번. 3-3번은 이제 4랑 2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해놨는데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알죠? 4라는 숫자는 하윤아 뭐라고 바꿀까?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27은 그럼 뭘로 바꿀 수가 있죠?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 식은 2의 제곱에다가 다시 몇 제곱을 했고 6제곱을 했고 또 뒷부분도 곱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몇 제곱을 8제곱을 해놓은 이런 상황이네. 그치? 그러면 방금 배운 규칙에 의해서 자, 앞부분은 2의 몇 제곱? 2의 12제곱 곱하기 뒷부분은 3의 2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것이 요겁니다. 그랬으니까 x값, y값 나왔죠? 12와 24가 되겠네. 답은 뭐예요 그러면? 36. 맞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자, 제일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이야. 나눗셈. 자, 이것도 숫자로 한번 생각해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3제곱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3의 5제곱 나누기 3의 3제곱이면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누기는 분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약분될 거 아니에요? 약분되면 뭐가 남아? 3분의 5. 뭐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 분모에 지금 3이 3개 곱해져 있는 거고 분자에는 3이 5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이건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3 몇 개? 3 2개가 분자에 남은 거죠. 3 3개랑 3 5개가 있었는데 3개 3개 지워지니까 3 2개가 분자에 남았으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된다?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중간에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소는 어떻게 한다? 뺀다. 그치?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이렇게 연결을 생각해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배운 지수 법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지수랑 요 지수를 뭐 해라? 더해서 얘가 3의 8제곱이 된다. 이게 맨 처음 배운 지수 법칙이잖아.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는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꿨으면 아까 이게 곱하기일 때는 얘네들이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누기로 바꿨으면 얘네들이 뭐 하는 게 맞아? 빼는 게 맞겠지. 그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의 제곱이야. 자, 근데 이게 빼기예요. 그냥 빼면 돼요. 라고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뒤에 게 더 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그냥 무조건 빼세요 하면 뭐가 돼요 이거?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잖아. 물론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써요. 이렇게 지수에 막 음수가 있거나 분수가 있는 것도 고등학교 가면 써요. 하지만 중학교 때는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있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 그럼 이것도 분수로 해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분모에 3이 몇 개? 5개. 분모에 3이 5개 있었고 분자에 3이 몇 개? 분자에 3이 3개 있잖아. 그럼 이번에도 약분이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2개가 어디에 남아? 분모에 남는 거야. 분모에. 그래서 이거는 3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뺄셈을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 뒤에 있는 수가 더 클 때 그때는 뺄셈을 하되 얘에서 얘를 빼주고 대신 답을 어디다 써? 분모에 쓰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몇 개만 해볼게. 만약에 5의 3제곱 나누기 5의 7제곱이다. 이러면 민주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5분의가 아니고 5의 몇 제곱분의 맞아 4제곱 분의 1 맞아요. 그쵸? 뒤에 게 더 클 때는 뺄셈을 하긴 해. 뺄셈을 하긴 하는데 그걸 분모에다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건 어떡하나? 5의 4제곱 나누기 5의 4제곱 똑같아. 1. 0일까 1일까? 1이죠. 아 1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뺄셈이라고 생각하면은 5의 0제곱인 거잖아.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씁니다. 0제곱은 써요. 고등학교 가면 쓰는데 5의 0제곱 모든 숫자의 0제곱은 다 얼마로 약속돼 있을까? 1로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이건 상식이잖아. 똑같은 숫자끼리 나눗셈 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뭐 7 나누기 7 하면 1인 것처럼 똑같은 숫자끼리 나누면 무조건 1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지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자, 개념 확인 한번 채워보면은 얘는 분모에 a 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약분되고 나면 4 빼기 2니까 역시 답도 a 제곱이 되겠죠. 2번 같이 똑같은 애들끼리 나누면 분모 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분시키면 얼마라고? 1이야. 답은 1. 자, 세 번째 것처럼 뒤에 게 더 클 때는 약분이 되고 나면 분모에 a가 2개 남아서 a 제곱분의 1이 된다. 그치? 분자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그거를 따져가면서 나눗셈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걸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쓴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 마이너스 역할은 이거야. 역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대신 이 숫자가 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제곱 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왜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어. 3의 3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했을 때 아까 뒤에 게 더 크면 이걸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니까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의 제곱분의 1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 이런 거예요. 지수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분의 1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 편해요. 일단 그냥 쫙 빼버리고 마지막에 분의 1만 하면 되거든. 그치?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봐봐. x의 6제곱 나누기 x의 3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이잖아. 일단 그러면 다 빼버려. 그냥 이렇게 빼버려. 다 빼버리면 얼마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음수가 나왔네. 음수가 나왔으면 무슨 의미라고? 역수. 분의 1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x의 1제곱 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쉬운데? 그러니까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돼. 마이너스를 처리할 줄만 알면. 그치?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울 거니까 미리 얘기한 거고요. 자, 4번에 필수예제 4번에 1번. 요거 하면 얼마일까? 5의 제곱. 좋아. 원호 2번. A의 4제곱분의 1. 그렇죠. 이것도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그럼 분의 1로 바꿔서 a 4제곱 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주야 3번은 뭘까? 1이죠. 맞죠? 똑같으니까. b의 6제곱 나누기 b의 6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4번은 벌써 했죠? x분의 1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다 같은 지수 법칙으로 쭉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갈게요. 27페이지에 지수의 분배. 그래서 만약에 A, B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제곱이 있으면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A, B라는 애를 몇 번 곱해라? A, B를 3번 곱해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어차피 A는 A끼리 곱해지고 B는 B끼리 곱해지니까 이건 뭐라고 써도 돼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요게 마치 무슨 법칙 같은 느낌이 들어? 요 3이라는 지수를 요 안에 있는 문자들한테 요렇게 분배 법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수의 분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만약에 3x 제곱의 세제곱 이런 걸 만났어. 요거 이제 처음 배울 때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괄호 없이 표현하면 뭘까요? 3의 세제곱 x의 6제곱. 근데 3의 세제곱은 얼마지? 3의 세제곱이 이제 9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9가 아니라 얼마지? 27이야. 그러니까 얘를 괄호 없이 표현하면 27x의 6제곱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3이라는 녀석이 안에 있는 숫자에도 붙고 얘한테도 붙는 거니까 일단 헷갈리면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붙여서만 써. 붙이면 3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분배한 거잖아. 근데 3의 세제곱은 얼마라고? 27. 그 다음에 x제곱의 세제곱은 x6제곱. 그래서 지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애한테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그냥 숫자한테는 그대로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분수일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일 때도 이렇게 괄호치고 몇 제곱이면 분모 몇 제곱, 분자 몇 제곱 따로따로 제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확인 1번으로 가서 A,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다 얘기했고 2번도 당연히 그럼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3번 운찬아 뭐라고 쓸래? 3번 3번이요? 왜? 이게 뭐가 3번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3번 곱해진 거니까 자, 앞에 붙는 숫자는 뭐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또 x의 세제곱이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8x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소은아 4번은 뭐를 2번 곱한 거다? 그치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분수를 2번 곱했으니까 분모는 a의 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a제곱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5번으로 가서 민주야 1번은 뭘까? a의 맞아요 10제곱 그렇지 b의 5제곱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하윤이 2번은 뭘까? 그렇지 여기 잘하네. 이게 헷갈리는데 이거를 6x의 8제곱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6이 아니라 9가 오는 게 맞죠 앞에. 그치 왜냐면 얘는 3이라는 숫자한테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아니라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게 맞아요. 뒤에는 지수 법칙이니까 x 8제곱이 맞고 그래서 9x 8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호 3번 답은 x의 12제곱분의 y의 8제곱 잘했고요. 그 다음에 운찬이 4번 답은 4번 답이요? 예 마이너스 붙여놓고 8분의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그렇지 잘했어요. 마이너스 8분의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거는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괄호 없이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지수를 분배하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문제의 의도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밑에 5-2번처럼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A값, B값을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이게 분리해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2는 2대로,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야. 얘네 셋 한때 전부 다 5제곱이 뿌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제곱이 뿌려졌다. 그러면 소은아, 2한테 5제곱이 뿌려졌잖아. 그럼 2의 5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B값이 얼마인 거야? 그렇지. 여기서도 B값이 10이에요 이러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2의 5제곱인 거니까 30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 32. 2의 5제곱이 32. 네. 두 개는 외우자고 그랬잖아. 2의 5제곱이 32. 2의 10제곱은 1024. 이 정도는 예의다 예의. 거듭제곱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X한테는 5제곱이 뿌려졌으니까 X 5제곱 나온 거 맞죠? 이건 그대로 냅두면 되고 그럼 Y의 A제곱한테 5제곱이 뿌려졌어. 그럼 요 A랑 5랑 어떻게 되는 거지? 더해지나요? 곱해지는 거죠. A랑 5랑 곱해지는 거야. 근데 곱해졌더니 얼마가 나왔대 지금? 20이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 A는 몇이었다? 4였다. 그래서 A는 4, B는 3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배운 지수 법칙을 이해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6이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왼쪽에는 기본적인 문제 드리고 오른쪽에 29쪽으로 가서 29쪽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아, 나 이런 단위 처음 봐. 바이트는 봤는데 키비바이트는 뭐냐? 키비바이트. 키비바이트. 2의 10제곱 바이트래요. 메비바이트는 2의 10제곱 키비바이트래요. 여기 요 단위를 잘 보면 1 키비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래요. 2의 10제곱 바이트. 근데 또 1 메비바이트는 2의 10제곱 키비바이트래요. 기가바이트랑 메가바이트 바이트. 근데 기가바이트 키로바이트가 10의 3제곱 바이트 아닌가? 그러니까 2의 10제곱 바이트.
니네가 알고 있는 데이터 용량 표시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거보다 그거랑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아. 테라바이트. 자, 그래서 자 1 키비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야. 그러면 2의 10제곱 키비바이트는 몇 바이트일까요? 니네 만약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좀 더 우리한테 쉬운 단위로 생각해보면 1km가 1000m잖아. 1000m. 다시 1m가 100cm잖아. 그치? 그랬을 때 1km가 몇 cm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몰라요? 1km가 몇 cm인지? 10만 cm.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거하고 1000m에 요 100cm를 어떻게 곱하잖아. 그지? 1m가 100cm니까. 괜찮아. 2에 20cm. 그러면은 요거는 10000c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얘가 제일 큰 단위죠. 얘가 제일 큰 단위고 얘가 중간 단위고 얘가 제일 작은 단위잖아. 그러면 이 가장 큰 메비바이트라는 단위가 몇 바이트냐? 그러면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뭐 해야 될까? 곱하는 거예요. 20cm. 얘네들 곱하면 2의 20승 바이트가 되는 거죠. 1 메비바이트가. 근데 문제에서는 또 16 메비바이트가 등장했어. 16 메비바이트. 그러면 1 메비바이트가 요거니까 16 메비바이트는 여기다가 또 16을 어떻게 해야 돼? 16을 곱한 거겠지, 그지? 16을 곱한 거야. 근데 써놓고 보니까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이에요. 얘가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0제곱 바이트니까 2의 몇 제곱이야? 24제곱 바이트 이렇게 되겠네, 그지? 짠. 자, 그 다음에 7번 해봐, 7번. 답 한번 찾아봐, 7번. 잘 생각해서 답 써봐. 해볼게요. 그거 봐, 여러분 이거 이 더하기로 나오는 거 많이 헷갈려 한다니까. A가 30이야? 자, A가 30이야. 이거는 일단 곱하기니까 9의 5제곱을 3번 곱했다 그러면 당연히 9의 15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9의 15제곱을 3의 몇 제곱이냐로 한번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9라는 숫자 자체가 3의 제곱 아닌가? 그럼 이거는 3의 제곱의 15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 3의 30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일단 3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더하기로 연결된 거. 아까 우리가 더하기로 연결된 거 이런 얘기 했잖아. 원호 더하기 원호 더하기 원호는 뭐다? 최원호가 아니라 똑같은 걸 세 번 더하면 뭐야? 3원호잖아. 3원호. 그치?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3A인 것처럼 똑같은 거 세 번 더하면 무조건 3 곱하기 그 녀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도 9의 4제곱을 세 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9의 4제곱 일단 이렇게 써야죠. 근데 9의 4제곱은 역시 또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이 자리를 운찬아 뭘로 바꿀 수 있다?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3 곱하기 3의 제곱의 4제곱 이거 아닌가? 맞니 운찬아? 그럼 앞에 이게 3의 1제곱인 거니까 결국 얘는 3의 몇 제곱이다? 9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 값은 9가 돼가지고 A 플러스 B는 39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치? 이런 거를 많이 틀려가지고 아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도 기준이 되는 숫자를 2의 4제곱이 A 그랬고 두 번째 8의 4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8의 4제곱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8 자체가 2의 뭐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에 12. 이걸 쓸 수 있죠. 그렇죠? 물론 2의 12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요건 어때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은 어차피 둘이 어떻게 되는 관계지? 곱해지는 관계지. 그럼 내가 이거를 요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 요렇게? 똑같아요. 자리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요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순간 문제에서 봐봐. 2의 4제곱이 뭐라 그랬어? A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놈을 그대로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대로 A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거는 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유형인데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큰 숫자를 만났을 때 그 숫자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는 유형입니다. 몇 자리 자연수인지. 우리가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을 직접 곱하려고 그러면 꽤 빡세요. 그죠? 뭐 2의 7제곱은 얼마 크지 않은데 5의 5제곱이 되게 커요. 5의 4제곱이 625거든요. 625에다 5 또 곱하니까 3,000 얼마일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또 2의 7제곱이 얼마야? 128이거든. 128에다가 3,000 얼마를 곱해야 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질문도 나온다고. 밑에 문제 봐봐. 이거는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니? 1024 곱하기 4 곱하기 5의 11. 이거 어떻게 할 거야? 5의 11제곱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직접 곱해가지고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55는 직접 곱해서 푸는 건 의미가 없고. 자, 이제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 잘 봐봐.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는 문제 유형에서는 항상 10이 기준이야. 10 만들기. 10 만들기. 10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1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 하면 뭐죠? 2 곱하기 5죠. 10이라는 건 2 곱하기 5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의 n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2도 n개, 5도 n개 이렇게 곱해져야만 10의 n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2의 7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이런 숫자가 나왔잖아. 여기서 10을 몇 개 만들 수 있겠니? 5개 만들 수 있어. 왜? 10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2랑 5가 짝이 맞아야 10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2는 7개 있고 5는 5개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으면 몇 커플을 만들 수 있어요? 5커플밖에 못 만들어. 대신 2가 몇 개 남겠어? 2개 남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 2개와 2 곱하기 5 5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주 이해되니? 2랑 5랑 무조건 하나씩 만나야 10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7개고 얘가 5개면 하나씩 만나게 하면 5커플밖에 못 만들죠. 그쵸? 뭐 남자 7명 여자 5명 이런 거야. 커플이 5커플밖에 못 만들어지잖아. 그 커플만큼 10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짝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을 만들고 나면 앞에 있는 2의 제곱은 4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10의 5제곱이죠. 이거지, 그치? 그럼 4 곱하기 10의 5제곱이면 이 숫자 어떻게 써야 돼? 4를 맨 앞에 써놓고 10을 5개 곱해요? 그 얘기는 공을 5개 붙여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4하고 공을 띵띵띵띵띵 붙이면 이 숫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요 모양에서 몇 자리 수인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4 하나에다가 공을 5개 붙이는 거니까 몇 자리 수야? 6자리 수가 되는 거야. 직접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직접 써보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여기서 4에다가 공을 5개 붙인 거니까 총 6자리 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까지 껴있어. 3까지 껴있으면 만약에 여기다 3이 하나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지막에 결론에 여기에 3이 하나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12에다가 공 5개. 그럼 몇 자리 수야? 7자리 수. 그러니까 10의 몇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앞에다 모아서 얘네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3이 붙어있으면 7자리 수가 되는 거고 원래 문제처럼 3이 안 붙어있을 때는 6자리 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A는 4가 되는 거고 N은 5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럼 몇 자리 수냐? 6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한번 해볼까? 요걸 이제 맞추면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한 거고. 잠깐만. 한번 풀어봐, 10번. 네, 다들 답이 나왔죠? 여기서 몇 커플이냐 만들 때 2랑 5를 하나씩 짝을 짓는다면 2 곱하기 5가 10쌍이 나오는 거죠? 10쌍이 나오고 남는 게 뭐야? 5 하나는 짝이 없잖아. 그지? 5 하나는 짝이 없어서 남고 앞에 3도 하나 있었으니까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결국 15 곱하기 10의 10제곱
그럼 얘는 15 한 다음에 공을 띵띵띵띵 해가지고 몇 개를 붙인 거야? 공을 10개를 붙여놓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자릿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 요거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총 12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자리 숫자인지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는 숙제는 24부터 29까지 그 다음에 16부터 19까지 요만큼이 숙제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프린트 풀어온 친구들은 프린트 지금 채점하고 틀린 문제 고칠 거고요. 은찬이하고 원우는 시험지를 줄 테니까 시험지를 풀어봅시다.